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연일 최다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 수급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민들은 걱정에 휩싸였는데요. 접종 간격도 6주로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면역체 형성 등 백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동인천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교수와 관련 내용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규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국내 코로나 상황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그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가 않으면서 뭐 1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훌쩍 넘어설 만큼 코로나19가 아주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백신 접종률은 늘어가지만 신규 확진자는 계속해서 이상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최근에 코로나 신규 확진 동향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나라는 이제 네 번째 그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태로, 예. 아시는 것처럼 올 여름 들어서면서 2,000명 내외까지 이제 증가된 상태로 여태까지의 숫자 중에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죠. 예. 아마 이 상황이 아직은 정점이 되진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2,000명에서 3,000명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3,000명이요? 네,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흔히 이 감염내과 교수들이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재생산 지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재생산 지수요? 예,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시키면 그게 1이 넘어가면 한 명 이상을 감염시킨다는 거라서 1이 넘나 안 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0.9에서 1.2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블 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얼마 안 가서도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참, 특히 그 최근에 국내외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돌파 감염하고 델타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은 백신을 맞고 열심히 방역 활동을 해도 결국은 이 델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다 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델타 바이러스의 전파가 결국 언젠가는 닥쳐올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교수님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국내 상황을 외국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그 미국에 있는 그 본부에다가 각 나라마다 맨날 그 일일 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변종으로 보고된 게 지금 한 60% 정도 되는데 그 60%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한 50.94% 정도가 델타형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 우한에서 생겼던 그 바이러스인 알파형은 한 9.4%,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베타형과 감마형이 있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파형, 뭐 요타형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게 작년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델타형 바이러스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갈수록 확산이 되다 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3차 부스터샷을 뭐 고령층이라든지 또 면역이 떨어진 분이라든지 또 장기 이식 환자들한테까지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 부스터샷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어떻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지금 학계에서는 사실 부스터샷에 대한 게 아직 확정해서 그걸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과학적으로는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나라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특히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국민을 맞춰서 이제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또 문제가 되면서 다시 또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보면서 정치하시는 그런 이반자들께서는 그냥 과학적인 이런 검증이 나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좀 위험군들한테 먼저 노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에 대한 대답을 저희는 이제 과학적인 입장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현재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딱 과학적으로는 검증됐다고 얘기 못 드립니다. 아직은 부스터샷을 뭐 이렇게
접종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예, 예. 이 전 세계를 갖다가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음,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파이저하고 미국은 지금 재빠르게 계약을 더 늘리고 있고, 또 굉장히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10,000명, 1,000명이 막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1차 접종도 아직 안 이루어진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 그런 걸 이제 지오폴리티스라고 하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내에서 접종 중인 이 코로나19 mRNA 백신, 이 네. mRNA 백신의 1차와 2차 접종 간격이 그 6주로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제 지난 9일에 그 모더나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mRNA 백신 접종 간격을 한시적으로 6주까지 연장해서 적용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자, 여기서 우리 이규래 교수님, mRNA 백신 어느 정도는 좀 우리 청취자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분들 조금은 알고들 계시지만은 정확히 mRNA 백신 이게 어떤 백신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군사를 만들기 위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군대를 만드는 걸 갖다 이제 쉽게 해서 단백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예.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파스타나 어떤 음식을 만들 때도 거기에 이제 원료를 섞고 아니면 재료를 섞어서 그 파스타를 만드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쪽에 들어가는 양념 같은 걸 섞어서 하는 그 벡터 방식으로 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방식이고, 그 단백질을 만드는 그 아주 최고의 그 초기의 원료에 해당하는 mRNA, 뭐 tRNA, rRNA라는 이런 전달 방식이 있는데, 그 mRNA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파이저나 모더나 방식으로 조금 아예 초기에 지금 시작을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는데, mRNA는 비교적 그 적은 회사, 적은 투자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더나 같은 회사가 미국에서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지금 세계적인 수입을 많이 올리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 이 1차와 2차 그 백신 접종 간격이 기존 3, 4주에서 6주로 연장이 되자 6주 후에 2차 접종을 해도 과연 이게 지금 예방 효과가 있을까 이런 그 의구심이 또 드는데요. 일부 그 화이자 접종 대상자는 1차, 2차 접종 간격이 무려 8주까지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네. 이 접종 간격이 늘어나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할 때는 다 4주 이내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게 제일 스탠다드라고 해서 나왔는데, 거기 실험하는 거 안에서는 조금 이제 늘려서 했던 경우도 이제 몇 %의 효과를 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정부에서는 이제 수급이 사실 좀 넉넉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지금 고려해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주 표준적인 방법은. 참 이게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까 저 3,000명 확진자 예상하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그거는 사실 일본 경우를 보시는 것처럼 올림픽 때 선수들을 계속 출입을 막았다 하더라도 도쿄에서만 해도 지금 6,000명, 7,000명 나오는 게 금방입니다. 참 이거 거리두기 강화에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가 지금 지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이라든지 또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해서 좀 끝으로 좀 한 번 더 좀 강조 좀 해주세요, 교수님.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으신 거는 잘 아는데요. 사실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계에 전파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통해서 코와 입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마 곧 미국에서 그 구강 내로 이렇게 뿌리는 호흡기계 예방 그런 스프레이 같은 형태로 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다 보면 조금 더 좋은 약제가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원래 개인 안전 위생을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요새 저기 환자들 때문에 힘드시죠? 네. 요새 그 백신 맞고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케이스들이 요새 좀 많이 또 늘어나고 있어서요. 우리 저 국민들이 요새 의료 관계자분들 때문에 살아요. 더 힘내시고요, 교수님. 예. 자,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